사건 당일 20일 현경 아이즈 와카마츠 경찰서에서는요, 소년이요 엄마의 목을 절단한 후에 오른손을 잘랐는데 보여드릴게요. 얘가 자른 게 엄마 목이 아니야. 목뿐만이 아니야. 팔을 잘랐는데 엄마의 팔을 화분에 꽂아놨어요. 얘가 아까 그랬잖아. 사람을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장식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잖아. 그 얘가 이거 사람을 몸을 다 엄마 몸을 토막내고 싶었는데 옆에 동생이 낄까봐 그 소리에 낄까봐 그래서 목이랑 팔밖에 절단을 못했던 거야. 근데 그 엄마의 자른 팔만이라도 장식을 하고 싶어서 자기 집 화분에다가 엄마의 팔을 이렇게 장식한 거야.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야. 어떻게 했냐면 얘가 자른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오른손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엄지하고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만든 형태였대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의 팔을 자른 다음에 지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닿게끔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손을 이렇게.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로 원을 그리듯이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애가 혹시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은 시신을 조각조각 토막내가지고 천장에 매달고 싶었거든요? 매달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그 막 후크 같은 거 연결하는 뭔가 고리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천장에 설치하거나 이렇게 로프로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한 흔적은 없었어. 거기까지는 얘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로프를 산 게 엄마를 묶으려고 산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자기 시체를 조각내서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으려고 산 거야. 근데 시신의 머리와 엄마의 머리와 오른팔이 절단되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왼쪽 팔도 톱이 아닌 약간 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자른 흔적이 있었어. 근데 이건 아예 차 못 자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왜 안 잘랐냐 했더니 얘가 뭘 했는 줄 알아? 거기는 좀 잘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라고 진술했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토막내고 싶었던 거야, 얘는 엄마를. 자, 일본의 인터넷 카페는 약간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엄마의 머리를 절단한 그 가방을 이렇게 컴퓨터 옆에 두고 이제 인터넷 카페에 간 거지. 그래 2시간 정도를 인터넷 카페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아까 그 DVD 봤다고 했잖아요. 그 가수들의 DVD. 근데 이 DVD에서 이 소년이 엄마의 잘라진 오른팔의 손가락 모양 만들었던 거 있죠. 약간 이렇게 만들었던 거. 이 모양과 좀 비슷한 손가락 모양이 그 DVD 영상 속에 있는 거야. 그 영상 속에서 이 엄마의 손가락이 비슷한 이게 그 영상 속에 있었어. 그래서 와이즈 와카마츠 경찰서에서는요, 이 살인 혐의로 체포한 남자 학생이 엄마 팔을 자른 다음에 이 남자애가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엄마 팔이 화분에 꽂혀 있었는데 그냥 말짱한 팔이 꽂혀 있는 게 아니었어. 사실은 여러분,
이 현장에는요, 흰색 스프레이가 남아 있었어요. 그 흰색 스프레이 있죠? 그게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절단된 엄마 팔에다가 그 스프레이를 뿌려놓은 거야. 흰색 스프레이를.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오른팔은요, 하얗게 스프레이로 물들어서 발견됐고요. 화분에는요, 엄마의 손이 위를 향해 있었어. 이렇게. 그리고 약간 손가락 모양은 힙합 음악에서 왜 관객이랑 이렇게, 가수와 관객이 이렇게, 쪼쪼쪼 하는 이런 손 같은 이런 모양과 흡사했대요. 이렇게 꽂힌 거예요. 엄마 팔을 화분에다가. 자, 이 남자애가 본 그 가수가요. 아까 그 비스트 보이즈랑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 이번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마릴린 맨슨이라는 그룹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손가락 모양 있죠. 이런 거라든지 약간 이런 모양. 이런 손가락 모양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얘가. 자, 이 가수는요, 메릴린 맨슨이라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일본의 스포츠 니폰 그 신문의 기사였어요. 이 신문에 따르면 소녀는 락그룹 마릴린 맨슨의 DVD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룹은요 90년도에 결성됐어요. 그리고 98년에는요 뭐 기계 애니멀스라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밴드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단지 이 가수들이 이 가수의 노래 가사들이 되게 이런 거야. 그 마약 예찬하는 거, 악마 숭배, 동성애, 안티 기독교 이런 과격한 것들이 되게 노래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보수적 단체에서도 이 그룹에 대해서 야 저런 노래는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항의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나왔었어. 특히 98년 11월에는요 미국 휴스턴에서는요 이 라이브가 금지, 다른 어떤 뭐 할 때 휴스턴 어디서든 이 노래는 금지, 뭐 이런 소송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또한 1999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2명이 막 총기를 난사한 거야. 학교에서 두두두두두두 막 난사한 거야. 그래서 그때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이 죽었어. 그런데 이 2명의 소년이 속한 그룹이 얘네 이 남자의 2명도 이 마릴린 맨슨 노래를 굉장히 자주 들었었대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 그룹이 또 완전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었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대.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보컬의 얼굴은 거의 두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하얗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완전 진짜 하얗잖아,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약간 좀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기발한 뭐 메이크업, 기발한 의상. 그러니까 이 그룹 보면 그냥 하얘. 그치? 그리고 이 그룹의 그런 콘서트 DVD라든지 이런 DVD에서는 가끔 이렇게 백색 화상 처리된 이런 관객의 손이 화면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하얗게 뭐 했나봐. 그래서 관객의 손이 막 이렇게 하면서 비슷한 사인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소년이 엄마의 오른팔을 절단하고 하얀색 스프레이를 뿌린 게 혹시 이 메릴린 맨슨의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약간 이렇게 하고 흰색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화분에 이렇게 꽂아둔 게 아마 이 그룹에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 이렇게 한 거지. 자, 뿐만 아니라 얘가 본 그룹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비스트 보이즈라는 그룹이에요. 자, 주간 문춘에 따르면 소년이 범행 후 갔었던 인터넷 카페에서 메릴린 맨슨 말고도 이 비스트 보이즈라는 미국의 힙합 그룹 영상도 봤대요. 그리고 이 그룹도 노래 가사가 약간 좀 문제되는 노래 가사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인터넷 카페에서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고 평소에도 얘가 이런 그룹들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범행을 했을 때 이 심리 상태가 약간 좀 위험했던 것 같다는 그런 경찰들의 의견이 나왔었어. 어머니의 절단된 오른쪽 팔, 구부러진 손가락, 하얀색 스프레이, 그리고 약간 귀신, 공포, 고어, 죽음, 살인, 살해 이런 DVD나 책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런 거를 가까이 두면서 사람을 계속 죽이고 싶어 했었던 거지. 아니 그도 그럴 게 엄마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원한 같은 거 없어요. 원망 안 하는데요? 누구라도 괜찮았어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얘가 그냥 이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던 아이였던 거지. 자, 그럼 이 소녀는 대체 어떤 아이였을까요? 이게 사실 여러분 모자이크가 된 사진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 모자이크 안 된 사진을 찾고 찾았는데 안 나왔었는데 결국에 찾아냈습니다. 이 사진은요 당시에 일본에서 막 난리 났었던 신문의 한 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소년의 친가는요 아이즈 와카마츠시에서 차로 한 1시간 남짓 걸려요. 한 60km 정도 떨어진 한 산간에 있는 인구 한 3,000명의 정도에 되는 작은 마을이었대요. 자, 이 남자애가 다니던 중학교는요 클래스에 한 20명 정도밖에 없는 되게 소규모 학교였어요. 근데 얘가 스키, 야구 막 이런 스포츠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친구였어.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어요. 얘가 야구부 에이스였대. 그 얘는 중학교 시절부터 스키 선수, 그리고 막 어디 막 대회에 나가가지고 막 뭐 점프, 뭐 스키 점프 뭐 이런 모르겠어. 뭐 그냥 뭐 경기, 복합 경기, 운동 경기 막 이런 거 있죠. 뭐 그리고 막 동북 대회, 막 시대회 이런 거 나갈 정도로 굉장히 운동도 잘했던 친구였어. 그러니까 스키 점프를 얘가 하고 있었는데 스키 점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 얘가 또 신문에까지 보도된 적도 있을 정도로 스포츠가 완전 만능이었던 거야. 근데 막 원래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공부 못하거나 약간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공부도 잘했어요 걔 라면서 얘 근처에 살고 있던 여성분이 진술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교장도 이렇게 말해요. 문무양도했대. 그러니까 막 공부라든지 어떤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고요. 각 분야에서 굉장히 활약했던 친구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살고 있던 그 동네가 워낙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 있는 동네였잖아.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요 성적도 좋고 그리고 약간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요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했대요. 그런데 얘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야. 공부도 잘했고 집안에 좀 경제적 여유도 뭐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자, 소년이 다니는 고등학교는요 그때 그 현 내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학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그 당시 2005년도에 60%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수재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였어. 자, 소년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친척집에 살게 됐어요. 왜냐면은 시골 집에 있다가 고등학교가 도시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나온 거야. 친척집에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자기 친동생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그 친척집을 나와서 친동생이랑 같이 2명이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막 이웃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우, 그 남자애 자기 동생 도시락도 걔가 만들어주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착한 애잖아. 세상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동생의 도시락까지 만들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이 남자는요 고등학교 한 2학년이 돼서
이과를 간 거야. 문과, 이과 있잖아. 이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는 정보통신 쪽으로, 정보계 약간 이쪽으로 공립대를 진학을 희망했어요. 대학교를. 국립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희망했던 거지. 성적도 유지했어요. 중상위 정도였대요. 그리고 얘 클럽 활동도 할 정도였어요. 얘가 과학부에 소속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얘가 과학부 클럽 활동을 참여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막 열성적이고 막 운동도 잘하고 이랬던 애가 고등학교에 가서 조금 달라진 거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걔요? 그냥 평범했는데? 그 수업 시간에는 그냥 조용하고 그렇게 눈에 띄게 특이한 점은 없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걔가 뭐 왕따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냥 좀 주위에 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느낌? 아, 그리고 뭐 걔 딱히 막 친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지 않던데? 라고 말했어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다. 그리고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관계자가 이 남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얘 방이 되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게 굉장히 인상에 남는다고 말했대. 그때 소녀는 뭐 결석도 없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뭐 이렇게 대화했을 때도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담임 선생님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했을 때도 그냥 별로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문제 있는 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2006년 9월, 그러니까 얘네 그 학년 있잖아. 2학년들이 한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칸사이 지방에 있는, 칸사이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출발 당일 갑자기 얘가 선생님,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여행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뭐 진로 강연회, 그리고 뭐 학년, 집회, 이렇게 얘가 집단적으로 모이는 날 있지. 그러니까 단체가 모이는 날에는 그럴 때는 안 나오는 거야. 무조건 결석하는 거지.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9월 이후에 결석일이 총 20일이나 됐어요. 그러다가 2007년이 들어서 4월 이후 등교한 게 수업 시작한 9일부터 5일간, 그리고 또 4월 16일. 얘가 어쨌든 계속 학교에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9일부터 5일 동안 학교에 안 나왔고, 그리고 4월 16일부터는 계속 결석이 이어진 거지. 모르겠어. 왜 갑자기 얘가 이랬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되잖아. 아니 얘가 4월 9일부터 5일 동안 또 안 나오다가 좀 나오나 싶더니 갑자기 또 16일 되니까 또 계속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래서 전화했지. 하지만 소녀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교회가 학교를 안 나오는데 혹시 뭐 문제가 생겼나요? 어머니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이 소년이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당황을 하면서 선생님 그랬어요? 몰랐는데 제가 지금 학교로 바로 갈게요.
그래서 어머니는 학교를 온다고 지금 그 QA한테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엄마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갔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를 끌고 그 와카마치 시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해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니, 지금 얘가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학교 가라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의사로부터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선생님, 얘가 지금 좀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소녀는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4월 중순에 얘랑 좀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 나 괴롭힘 당한다. 아, 몰라. 아, 우리 반에 어떤 새끼 있는데 그 새끼가 나 자꾸 괴롭혀. 아, 학교 진짜 가기 싫어. 아, 씨. 그리고 엄마의 목을 잘랐던 그 범행 현장 아파트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그렇게 왕따 당하면 엄마한테 좀 말해. 아, 부모님한테 말해봐. 그랬던 교회는, 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해. 아, 말 못한다고. 자기 친구에게는요, 부모님 거는 상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동급생들이 경찰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걔요? 아, 친구가 없었어요. 걔는 계속 그냥 혼자였는데. 아, 걔가 그 말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재미없다고. 공부가 재미없다고 하던데.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애들이랑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얘가 학교에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 학생이랑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나 봐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해에 어떤 지인이랑 막 놀기도 했었대. 그리고 그때 4월 상순에는요, 얘가 막 웃기도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엄마를 살해하기 전 13일에는요,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서 비디오 게임도 했었대. 그런데 같이 놀고 있던 친구가, 얘가 원래 되게 침착하고 되게 좀 얌전한 애였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막 게임을 막 한 거야. 게임을 하다가, 아이씨.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게임 컨트롤러를 던지면서 굉장히 초조하게 반응했었대. 막 흥분한 상태에서. 이런 증상을 보인 게 엄마를 죽이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얘 방에 집에 갔을 때 친구가 진술하기로는 그때 방에요, 칼이 있었어요. 한 20cm 정도? 아, 근데 걔가 그런 일을 하려는 애는 아니었는데, 걔가 막 누구를 죽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보였어요. 라고 진술합니다.